공감병을 아들같이 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살림의 여왕 같지 않아요? 냉장고 열대나 그렇습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소위 공감병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인이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그 남편인 박찬주 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우선 어제 한 그 부인의 검찰 출두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병을 아들같이 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아들같이 공감병을 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들을 둔 우리 김 선배, 저희는 다 딸이어서 그러니까 뭐 그 왜곡된 그 중층적 자기 기만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아들과 그 아들에 대한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막 헝클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연치로만 본다면 아들뻘이긴 맞죠. 맞죠. 아들뻘과 아들을 이제 혼돈하는 네. 그런 현상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아들이 군대가 있죠. 박찬주 대장도. 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공관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관에 있는 따까리를 시켜서 네. 지 아들을 뒤를 봐줘라. 네. 치사한 것까지 심부름 다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 아들과 저 아들 헷갈리는. 그렇죠. 그 공간에서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젊은 남자도 그 어떤 부모에게는 금쪽 같은 내 아들인데 네. 그 아들을 지 아들 뒤봐주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제대로 된 젊은이라면 지 손모 가지고 다 해야 될 일을 그렇죠. 그 엄마가 지 아들은 1m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만 대도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따까리 시켜가지고 좀 해줘라. 감정이입이 굉장히 이런 문제 나오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괄호가 그 앞에 있지 않느냐. 앞에 아들, 자기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 그다음에 공감병 아들은 남이 낳은 아들, 데려온 아들. 결국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거기 다르기 때문에 대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자기 아들은 군대 왔다가 휴가 가는 동안에 공감병 아들한테 데려다 주라고 지 배로 낳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네네. 남이 낳아서 지 공간에다 갖다 놓은 애들은 네. 쓰레기통에서 자도 괜찮은 아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한민족인 게 네. 다 가족을 다 얘기하잖아요. 한민족이니까 원이라는 원 하나의. 네, 왜냐하면은 그 여성들 성희롱이나 성폭행으로 걸린 네. 높으신 분들 보면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딸 같아서 성희롱하고 아들 같아서 갑질하고 그래서 그 개그맨 유병재 씨가 오늘 딸 같아서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아들 같아서 갑질하냐라고 했는데 진짜 명심할 거는 말이죠.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제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으로 내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대해야 사실 문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딸 같아서라는 말은 이게 지금 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일어나면 마누라가 다 했다 얘기 나오잖아요. 늘 마누라는 다 하시고 뭐 자기는 몰랐고 또 뭐 애를 건드리는 사건은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인데 이런 가족주의적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세간의 관심은 과연 이 갑질 부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사람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한 분, 그러니까 부인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도 군인 같은 경우는 군형법이 따로 있고 군인사법이 따로 있고 뭐 이런데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분 민간인인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은 할 수가 없는데 또 상대적으로 갑질을 저지른 대상은 또 현역 군인이에요. 그 공감병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처벌 관련해 가지고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 부장이 지금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부분 이 부인은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떤 처벌을 받을 거라고 혹시 공부 좀 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이제 그 군형법에는 박사령관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군형법 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박사령관에는 부인이 하는 거를 그냥 짐짓 모른 채 이런 느낌만 있지 구체적으로 뭐 떡국을 떼게 했다거나 무슨 뭐 저 소출배를 여기다가 감았다거나 이런 거는 다 지금 부인이 한 거잖아요. 부인의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직권남용에 의한 직권남용도 있잖아요. 왜 자기가 높은 사람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직권이라는 거는 자기의 직이 있어야 직위가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분 직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가령 박찬주 사령관 같은 예. 경우는 직권남용의 적용 대상은 되는 것이고 네. 이 부인은 민간이기 때문에 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폭행과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대요. 부인 같은 경우는 네, 그 네. 일반 형법에 예, 일반 형법상. 네, 네. 그리고 만약 공간 비품 같은 것도 뭐 많이 사용한 것 같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러면은 나오겠죠. 네. 그 박사령관 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군용물 절도죄를 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로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과연 실형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실형 나중에 어떤 예. 형벌을 받느냐는 나중에 문제고 우선 예. 이분들한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우선 문제인데 네.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군형법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 수행 중, 그러니까 초병이라는 거는 경계 근무하는 전시나 뭐 이런 네, 동시에 외의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한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예. 적 전인 경우, 그러니까 적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을 말하겠죠. 그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그러니까 평시 상황이겠죠. 예. 그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을 막 던지고 네. 그다음에 뭐 네 부모하고 조금 이렇게 폭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군에다 팔에다가 뭐 이렇게 호출용 팔찌 같은 네. 거 차놓고서 뭐 주워오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모욕감을 주고 일종의 폭행의 본인의 네.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행을 네. 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혐의점은 인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행위의 제가 주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위 그래서 주체가 군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군형법을 네. 적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군인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 군형법을 민간인한테 적용할 경우에는 네. 비밀 누설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부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박찬주 대장한테는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검찰이 어떻게 네. 그 할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 선배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악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이제 군대를 경험하신 분으로 모든 인해서. 부분이 다 악성이죠. 악성 네, 아닌 네.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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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이제 특히 네. 그 이 자기 새끼의 그 무엇을 이 서비스를 위해서 내 남의 자식을 이렇게 뭐 하게 했다든지 자기 텃밭이 70평 있는데 70평 우리 한 5평만 있어도 내 식구 충분히 먹을 만큼 소출 넓은 나거든요. 건가요? 70평이면 어마어마한 저 학교 교실이 20평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교실 3개 이상이에요. 예. 이분이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야. 텃밭에서 이렇게 갖고 살림의 여왕 같지 않아요? 냉장고도 10대나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사람들한테 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대장 부부한테 실전법을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안타깝게도 실전법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있어요. 네. 이 박찬주 대장의 마누라 되시는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가령 떡국을 떼지 붙어 있으니까 떼라고 했다. 네. 야 너는 네 애미 애비한테 이것밖에 못 배웠어.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겠지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어느 정도까지 이 실정법 위반이 돼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저는 이게 만약 법정 다툼을 가면 일단 군 인권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놓은 이 폭로도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가령 이 대장 부인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네.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다른 맥락 속에서 다른 어조로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비껴가기 시작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녹취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박찬주 대장 본인 입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군 검찰에 의해서 군사 재판으로 갈 경우가 유리할 것인가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전역 조치가 된 다음에 민간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 말이 좀 엇갈리겠더군요. 네. 군 재판을 받으면 이 사람 군문에 40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 판사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정황을 자꾸만 인용을 해서 이제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손방망이가 차라리 전역을 시켜서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민간 판사가 판결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박찬두 대장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처리가 있을 것이고 형사적인 처리가 있을 텐데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이분은 일단은 전역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역을 시키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네. 군 내부에서의 징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군 내부에서 징계를 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처벌을 내느냐, 군 내부의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전역 후의 대우나 그렇죠. 연금이라든지 뭐 예우라든지 이런 네. 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묘지 안장. 근데 문제는 네. 그 이런 인분이 너무 높은 계급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인사법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비위나 불법, 이거 비위나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건데 징계를 하려면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구성된 징계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장보다 선임자라고 보면은 대장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장이 8명인데 네, 이 사람이 군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선임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3명이 구성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의장하고 육군 참모총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군 내부의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징계가. 그렇다 그러면은 막 전역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형법으로 의해서 이제 징계위하고 네. 군사 재판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군사 재판은 가능한 거고. 군사 재판 징계 현역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있는 하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법을 뭐 약간은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이 양반을 갖다가 어떤 그 소위 의율 해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하냐에 대해서는 아까 김 선배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겠더라고요. 자,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법리적인 다툼, 이 사람의 못된 짓거리 하나씩 들춰내서 네.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에 플러스 저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 뭐 수백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일제 강점기 끝난 다음에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패습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르는데 이른바 비인간적인 비서 문화가 있어요. 우리한테. 비인간적인 따까리 문화가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운전병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어찌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 제한된 어떤 공간, 그 안에 극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극하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딱 있게 되는 겁니다. 1.5평짜리 자동차 안에서 재벌 총수와 월급 200만 원이 간당간당한 비정규직 운전수가 앉아있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루 적어도 3시간 동안 말을 섞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벌 총수가 뒤통수도 때리게 되는 거고 물론 반말 씁니다. 그러면서 이 애미애비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나이 차이도 물론 있죠. 그 다음에 공관이라는 데가요. 방이 뭐 6개, 7개 되고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병사들이 외출을 못해요. 그렇죠. 그 24시간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 대장 접촉해야죠. 대장 마누라 접촉해야죠. 그들 자식들 접촉해야죠. 그런데 지휘로 보면은 별 4개짜리하고 2등병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2등병과 별 4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범접할수. 예. 그래서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런 극상과 극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따까리 문화. 이걸 대대적으로 손봐야 될 단계가 와 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걱정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이 정말 그대로 진행이 돼서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도 형사적인거나 또 행정적인거나 이런 게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게 흐지부지 돼버리면 이 두 분은 그러니까 결국 박찬주 대장은 전역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엄청난 대장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데 그런 걸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게 다 또 상당 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이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나갈 경우에 어떤 예우를 도대체 받아요? 이분은 지금 월급이 한 778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퇴직을 하면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은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액수래요. 2013년 군인 연금 현황을 보면 32.7년을 근무한 대장의 경우에 월 평균 452만 원 정도였대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실형. 그러니까 군 그 재판소에서 실형을 받지 않으면 국민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대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두환 뭐 이런 양반들 소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도
국립묘지 안장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과거에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금 그대로 받지. 나중에 또 돌아가시면은 국립묘지에 안장도 되지. 그 전에 아무런 아마 피해도 또 안 뭔가 받다. 자리를 줄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 잊혀지면은 네. 대장급들은 대개 보면은 군 유관 단체 아니면 네. 군인 공제회 뭐 막 여러 가지 네.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서 분명히 뭔가 판자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에 제 대해서 생각을 네. 이렇게 좀 말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은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네. 그리고 군 인권센터도 지금 이거를 매일같이 새로운 팩트를 일주일 동안 터뜨리고 있거든요. 네. 매우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군 인권센터가 내놓은 그것들이 정말 사실인가 여부가 밝혀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으로 때리고 있는 이 몽둥이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육사에 들어갔을 때 그 19살인지 20살인지 그때부터 지금 60이 다 된 나이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헌신한 그것도 있는 인정해야죠. 거거든요. 네, 자 인정해야죠. 그렇다면은 네. 이것에 우리들이 논의는 이 뉴스를 쪼다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정확히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이 부부 박찬주 대장 부부가 정말로 이런 못된 짓을 했다면 지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여론과 국민 정서에 의해서 우리가 논지하는 부분과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정말 실형을 어디까지 받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문제로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 이게 네. 군 인권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군 개병제에 반대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부풀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풀이까지 했을까요? 그 일단은 그냥 NGO가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이제 뭐 상업적인 일단 군에서 예. 감사를 했는데 네. 감사 결과가 네. 군 인권센터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맞다. 부합한다고 예. 의견을 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이런 식의 처음에 폭로가 되는 과정에 폭로보다 더 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이 법원이 뭐 감싸고 돌았다 가짜다 막 이런 식의 그 굉장히 단순한 비교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군 재판소나 혹은 또 민간 그 검찰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굉장히 엄중히 하되 이런 공권력이 이런 NGO들이 밝혀놓은 문제를 그냥 덮기에 급급하다 이런 인상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적들 정말 군검찰, 그다음에 박찬주 부부 대장 부부, 그다음 인권센터 모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